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이 막둑 1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폭등하네요. 말 그대로 코스피가 5.7%대, 코스닥은 8% 가까이 현재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상황 괜찮고요. 뭐 하루짜리 반등이 아니길 많은 분들이 지금 같이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들이 그런데 어제 뭐 20% 내린 종목이 정말 많았는데 그만큼 올라온 종목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특정 종목들로 지금 더욱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는데 종목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라이브 채널 함께 열립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댓글창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도 있고요. TV 채널과 동일하게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는데요. 이용 방법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1577-7451번 전화 주시면 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서울경제TV 이지환 전문위원, 데이비드 김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올라가긴 하네요. 급등이 드디어 나옵니다. 네, 어제 이제 이 시간에 제가 급락장에서 급등이 나오는데 이게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고 드렸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이제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통화 수합 체결이라는 어마어마한 호재를 지금 받았습니다. 사실 이제 이걸 우리가 지금 당장한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데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시면은 어떻게 펀더멘탈보다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공포, 심리가 시장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통제가 안 되고 있고 어디까지 나빠질 줄 모른다라는 심리가 좌우하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어떤 펀더멘탈을 개선시키는 정책이 예를 들어서 뭐 양적 완화나 금리 인하가 나온다 해도 시장의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는데 이 통화수합 체결 같은 특히 미국과 통화수합 체결은 이런 공포심을 굉장히 큰 폭으로 낮출 수 있는 하나의 굉장히 큰 수단이 됩니다. 이 통화수합에 대한 압박을 제일 많이 받는 쪽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 시장에 이번에 주도적으로 하락을 주도했던 공매도 쪽에서 이 부분을 가장 크게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공매도 한매가 지금 들어왔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시장은 늘 말씀드리지만 급등과 급락은 손절 물량이나 공매도 쇼크버링에 의해서 나온다는 관점에서 오늘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직 시장이 뭐 수급적으로 좋아졌거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어떤 기술적인 현상으로 좀 받아들이셔야 되고 시장의 단기 바닥 여부는 여전히 미국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오늘 정도 내일 정도 또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신다면 절대 여기서 뭐 추격 매수해야 될 부분은 절대 아니다. 다만 단기적 관점에서 만약에 우리가 통화수합의 체결 이후에 미국 시장이 오늘 정도의 양봉이 나온다면은 어느 정도 투심은 절대적인 공포심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라는 관점을 이해를 좀 하시고 시장을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방금 이지환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거에 제가 100% 동의합니다. 저금리 저유가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 유동성 폭발 장세가 오늘 일부 왔습니다. 조건이 형성됐다는 거죠. 여기다가 만약에 오늘 애플 중국 공장이 가동이 돼가지고 아침에 제가 무료 카톡방에서 LG이노텍을 적극적으로 추천했습니다. 오늘 뭐 종가에 상한가 치면 좋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두 번째, 어제 투매 나왔습니다. 투매는 무조건 받는 거다. 무조건 받는 겁니다. 투매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받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상대방이 이 정신이 혼미된 상태에서 던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받고 또 두 번째는 이 투매 나왔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스타일이거든요. 내가 사고 싶은 종목 이것을 선별해서 사고 또 그 종목이 더 갈 거라고 생각하면 그때 이 포트폴리오 교체의 기회를 삼으셔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의 애플 공장이 가동이 되고 다음 주 화수목에 또 뭐 중국 화학 공장이 가동이 되면은 중국이 원만하게 가동이 되면은 우리나라 제조업 관련 IT 부품주나 이런 종목들이 다시 뭐 미국이 뭐 크게 하락이 안 한다면 다시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생각은 오늘 굉장히 그 시그널이 좋은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오늘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그 무료 카톡방에서 회원님들한테 얘기했어요. 어제도 사고 오늘도 사시라 했더니
뭐 지금 정신이 몽롱하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못 알아들으셔가지고 제가 이 방송을 또 들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지금 이 종목을 사시라는 게 아닙니다. 카메라 모듈 대기업의 삼성전기하고 LG노텍이 있는데 어제 급락 부분의 절반을 돌파하는 종목을 오늘 아침이나 오전에 저점 매수하시는 그게 수익률이 높은 거고 그 종목이 앞으로 주도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꼭 참고하셔가지고 어제 급락 20% 급락이 나왔으면 오늘 그 급락의 절반 10% 이상 출발해가지고 그 밑에서 잡으셔가지고 올라온 종목이 제가 보는 것은 주도주로 갈 수 있다. 그 생각을 말씀을 드리니까 마지막에 종목을 어떤 걸 선별을 하느냐 그것까지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SG충방 1,460원에 비중 10%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전에 우리 데이비드 김 전문가님이 말씀하셨지만 오늘 상승폭이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같은 날 상승폭이 두드러지게 나오지 못한다 그러면 내가 가진 종목이 주도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종목이 시장가 등락보다 밑에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지금 보시면 SG충방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이 급등을 한데도 보시면 1% 상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펀더멘탈도 지금 개선되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매수하신 가격은 아마 직전 저점을 놓고 1,460원 정도 매수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적으로 접근해볼 만한 위치였는데 그 부분이 이탈되면서 이제 급락이 나왔고 현재는 60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위쪽에 매물대로 본다면 반등이 나오더라도 1,200원을 좀 넘어가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1,200원 해도 지금 100% 상승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목표 가격은 1,200원으로 말씀을 드리고 반등 줄 때 종목 교체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G충방 이야기 들어봤고요. 마크로젠 4만 원에 비중 9% 어떻게 할까요? 예, 마크로젠 그 보유 종목 신청하신 5118님은 제가 어젠가 그저께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 종목 지금 상태에서 오늘 아침 상태나 어제 종가 상태에서 내가 추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죠. 정확히 말하면 지나간 걸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이 중요하다. 지나간 것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미래의 어떤 기대 수익률, 예상 기대 수익률이죠. 그럼 잠깐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2019년도 11월 21일 날 출발했습니다. 제가 보는 기하학적 주가의 그 목표 가격인데 그러면 이 가로의 그 행보한 기간만큼 올라왔습니다. 제가 보는 생각은 물론 뭐 여기 그 19일 날 42,700원이 일단은 중요한 가격이다 이거죠. 여기서는 한번 쉬어가든지 고점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번에 강의 드렸을 때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내가 1억 있다면은 한 200~300을 남겨놓고 정리하는 장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조정 때 올라올 종목을 비중을 늘려가지고 그런 때 수익을 내셔야 되는 거지 이 종목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뭐 DNA, RNA, 올릭스하고 뭐 유전자 가이, 툴젠, 코넥스 이거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회사가 괜찮아요. 괜찮은데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 4만 원을 말씀하셨는데 4만 원에 들어가서 내가 5만 원을 먹을 거느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낙폭과대주인 삼성전기나 LG노텍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오늘이나 어제 들어가셔가지고 수익을 내느냐 이런 어떤 수익률의 문제거든요. 앞으로 기대 수익률. 그래서 어제 제가 매도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 비중이 9%인데 늘리지 마시고요. 추가로 올라가더라도 여기상으로 고점을 잡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장기는 지금 장이 급등을 하기 때문에 장기를 논할 자리는 아니라고 보는데 만약에 장기를 논한다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코스피 지수가 1900 정도나 1850에 안착이 되고 나서 얘기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지금 급등락 장세에서 이게 뭐 장기냐 단기를 논하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좀 더 제가 주말에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바스 AI 6,162원에 비중 10% 거래 정지 풀릴 수 있나고 사실 이제 그 부분은 좀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쵸? 지금 소송 내용도 지금 있고 일단은 인프라웨어 관련된 경영권 매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하나의 그 단축 풀 수 있는 하나의 시발점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 부분이 직전 감사로 넘어와서
거래소에서 다시 적정 감사를 받아서 다시 통과가 될 거냐라는 여부는 좀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특히 이 부분과 경영권 매각과 관련돼서 지금 매매 대금 반환 소송이 또 다시 피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소송에 진행되는 부분이 또 엎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과연 이제 어떻게 풀리느냐 여부는 어떤 펀더멘탈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벤트성으로 이 부분이 어떤 재판의 결과라든지 혹은 앞으로 이루어지는 감사의 적정성 결과라든지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너무나 지금 현재 고통스러운 시간이실 건데, 이 부분이 지금 당장 어떻게 결말이 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다만 매각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다라는 부분은 하나 분명한 긍정적인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조금 촉각을 세우시고 혹시 불릴 여부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생기는 시점이다라고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DPC 들어와 있습니다. 8,600원의 비중 10%. 이 종목 급등하더니 또 급락했잖아요. 예. DPC 그 0148님은 저번에 보유 종목 전환 하셨어요. 뭐 다른 부위인지 모르겠는데 다시 손절하시고 잡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게 급등락을 하면서 주도주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그 핵심적인 내용인데, 어차피 지금 이 코너가 보유 종목 진단을 얘기하는 자리거든요. 그럼 아침에 모두에 말씀드린 시황은 두 번째 문제고요. 지금 이 종목이 어제 낙폭의 절반 이상을 회복을 안 했어요. 그러면 물론 뭐 내일은 또 내일입니다. 뭐 지금 뭐 오늘 하루 내일 예측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 있지만 건방진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물타기도 아닙니다. 이 종목은. 예. 지금 어제 낙폭이 지금 21% 낙폭인데 오늘 상승폭은 6%입니다. 그러면 이게 또 두 번째는 나중에 물론 이 종목이 전자레인지 부품 쪽에서 뭐 움직이는 코로나 테마주 쪽으로 올라갔는데, 그 지금 물타기도 제가 보기에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비중이 10%니까 뭐 크게 비중이 높지는 않으신데,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쪽으로 수익률 아니면 손실을 많이 하는 쪽이 맞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종목을 추가 매수하시든지, 그렇게 두 번째로 한번 매매 순서를 뒤로 미루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DPC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다음은 아이텍 1,500원의 비중 1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지금 아마도 매수하신 분이 아이텍 1,500원 10%인데 비중은 나쁘지 않으신데, 기술적인 부분을 바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밀려내려온 시작과 밀려내려온 부분에서 보면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밀려서 내려왔다니까 매도가 주체적으로 내려왔다라고 보진 않거든요. 다만 시장에 의해서 좀 밀려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안정되면 그래도 반등은 좀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내려갔던 3,040원 여기를 일단 1차 지지선을 좀 잡으시고요. 거래량으로 보면 아마 이 구간이 좀 지지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거래량이 나오면서 저점을 잡았기 때문에 그 관점을 이해를 하시고, 1차적인 목표 가격을 이제는 이제 직전 저점을 형성하면서 매물이 좀 형성됐던 6,300원 정도, 이 정도 좀 잡으시고요. 만약에 이제 지금 거래량이 없이 밀려내렸기 때문에 이런 종목, 거래량 없이 밀려내렸던 종목은 좀 빠르게 좀 포지션이 반등 나올 수 있거든요. 시장이 안정되면. 그럼 나온다면 1차적으로 6,280원 여기 잡으시고, 2차 목표 가격은 7,8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이텍 듣고 왔고요. SK케미칼 이어갑니다. 62,000원의 비중 10%. 대응 어떻게 할까요 하셨어요. SK케미칼 62,000원의 비중은 10%. 62,000원에 잠깐만요. 10%요? 예. SK케미칼은 뭐 SK그룹의 화학회사인데요. 일부 그 제약을 하다가 지금 그 뭐 SK바이오팜하고 뭐 이런 쪽에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이 종목은 10%니까 보유하시자고요. 회사의 네임밸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오늘 반등이 어제 낙폭의 절반 이상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285, 1300 그냥 보유하시고요. 10%니까. 다만 비중이 확대를 안 하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거래량이 꾸준히 늘어나기 때문에 반등도 쉬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생각은, 회사 내용은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생략을 하고요. 현재는 보유입니다. 비중 안 늘리는 보유. 예. 보유하시는데 반등이 나오면 네. 7만 원, 7만 5천 원 정도 일부 차익 실현을 고려하시자.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성미생물 16,000원의 비중 50%. 손절해야 될지 고민하시는데요.
일단은 조금 지금 이제 하락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하시기는 조금 의미가 없으실 것 같고요. 요번 반등을 좀 활용해가지고 청산하는 전략을 좀 말씀드렸고, 이 대성미생물은 알고 계시겠지만 동물의약품 쪽인데 펀더멘탈이 뭐 나쁘거나 좋거나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매년 일정하게 나오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가는 그런 점에서 박스권에 좀 갇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상당 기간 보시면 오랫동안 박스권을 유지를 했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뭐 이런 종목이 펀더멘털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시장과 함께 급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이 종목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완전히 무너져서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등을 활용해가지고 정리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 빠른 청산을 좀 원하시는 것 같아서 목표 가격을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을 13,500원 드릴 테니까 여기는 제 생각에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 빠르게 반등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13,500원 정도에서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500원 정도요. 그리고 제이스텍 11,080원의 비중 10% 기다리면 매수가까지 올까요 하셨는데 이건 어때요? 제이스텍은 뭐 반도체 IT 부품주인데요. 오늘 어제 낙폭의 절반을 회복을 안 했습니다. 물론 16% 올랐는데 비중이 15%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늘 9시, 10시에 추가 매수를 안 하셨으면 지금은 그냥 현 상태 유지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그 애플 아이폰 공장 가동하면은 이제 다음 주에는 소비화 공장 재가동하고 이러면은 중국의 관련 장비주나 이런 종목들은 반등이 추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비중 15%면 그냥 보유하시는데, 오늘 오전에 추가 매수를 안 하셨으면은 현 상태 유지하신 쪽으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관련 납품회사 중국에 그런 걸 보셔가지고 가동이 된다면은 그때는 가격 불문하고 조금 비중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2,250원의 비중 70%. 이게 사실 연말 연초에 굉장히 뜨거웠던 테마주잖아요, 정치 테마주. 그렇죠. 이거는 이제 테마주로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결국 이제 테마주인데도 좀 강했다라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테마가 끝나는 시점에 시장의 급락과도 좀 맞물려 있고, 결국 이제 테마가 다시 형성돼야지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건 뭐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종목입니다. 기술적인 대응이 크게 이제 의미는 없는데,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아래쪽에 이제 1,900원 이번에 찍었던 여기는 직전에 이제 테마주에서 형성될 때 들어올렸던 가격대거든요. 그러니까 1,900원 정도를 지지선으로 좀 설정을 하시고요. 이 종목은 이제 상승하는 방법은 테마에 들어올 때밖에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은 이 종목도 비슷한데 거의 매년 변화가 없습니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매출액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영업이익은 고만고만한 데서 거의 한 4, 5년 동안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펀더멘탈에 기대서 올라갈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테마가 좀 형성될 때 만약에 반등을 주게 되면 이번에는 2,900원 아래서 청산하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비케어 이어갈게요. 4,400원의 비중 60%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유비케어. 네, 유비케어 진단 부탁 말씀을 하셨는데요. 코드 번호가 032620요. 이 종목이 묘하게 또 의료 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지금 4,400원에 60% 올랐는데, 최근에 나온 코로나 진단 키트에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르다가 또 이 종목은 크게 오르지를 못했어요. 루머에 시장이 나왔는데 주가나 현실적으로 그 수출이나 이런 게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예전에 그 6,500원, 6,000원, 금년도 뭐 1월 13일 또는 여기 이게 언제냐면 2월 10일. 근데 그 고점이 물론 지나간 고점을 제가 논하긴 어쩔 수가 없는 건데요. 진단이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거 진단하는 건데, 이게 고점에서 음봉이 났어요. 그럼 이게 썩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2747님은 이 매수를 하셨을 때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는 기대치로 지금 사신 것 같은데, 물론 회사가 뭐 요즘에 노령화 그 노령층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쪽으로 뭐 국내에서도 충분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이 종목이 움직인 주요 그 이슈는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관련 진단 키트나 뭐 그런 이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정이 나왔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제나 오늘 아침같이 다른 종목이 올라올 때 이 종목을 들어가시면은 거기 그 상태에서 내가 기대하는 추가 수익률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이지환 전문가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 콤비가 서로 이 강의가 아니고 보유종목 진단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암시를 하거든요. 제가 집에서 한경하고도 보고 뭐 증권방송 많습니다. 여기 설경제 보셔야 됩니다. 이런 보유 종목 진단을 여러분들 심도 있게 하는 방송을 제가 못 봤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있나 없나 그것 때문에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주목을 하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그러니까 금년도 1월, 2월에 고점에서 이게 이슈가 폭발이 안 되면은 그냥 거기서 개별주라고 단기 매매 종목으로 생각하면 그냥 자르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많이 빠지면은 기다리고 있다가 그 종목을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을 사셔야 된다고. 그래야 이게 수익률이 나오는 거지. 그냥 주가가 쫙 빠졌다. 아, 물론 좋습니다. 아, 그러다가 기대치만큼 반등이 안 나오니까 또 보유 종목 진단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반등이 나오긴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60%예요. 또 그것도 60%니까 뭐 주식에 목숨 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처방을 해드려야죠. 1차 4,000원, 네, 4,000원에 4,000원에 20%. 어제도 제가 뱉으면 4,000원 전후 플러스만 3,500원에 20%. 그 다음에 매수한 가격 4,300원, 4,500원에 20%. 그리고 나머지 5,000원에 되시면은 그때 나머지 물량 20%를 내가 장기로 가져갈 건가 거기서 판단하셔도 늦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게 만약 호재가 나오면 거기서 눌림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비중 확대해서 가시는 게 맞고 지금은 물타기 하지 마시고 분할해서 가격 단계별로 이 종목을 정리를 하시고 그렇게 대처를 하셔야지. 지금 여기서 안 오른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보는 1차로 4,000원 전후, 예. 2차는 4,500원, 3차는 5,000원, 5,300원 그렇게 하시면은 제가 가장 합리적인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60%라고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머티리얼즈는 17,700원에 비중 3%. 지난번에도 이 작은 비중 한번 왔던 것 같긴 한데. 네. 예. 비중을 그대로 잘 유지를 하셨네요. 그래도 급락장에서 그렇게 하셨다면 이제 추가 매수를 좀 볼 수 있는 이제 위치에 조금씩 왔죠. 이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사실 종목은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소재와 관련돼 가지고 실적도 탄탄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반도체 종목 어려울 때도 사실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만큼 경쟁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1분기에 턴아웃 될 때 좀 더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 아쉽게도 좀 밀려났고 하지만 이제 펀더멘탈은 계속해서 좀 좋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은 시장이 좀 안정되면 좋을 겁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1, 2월, 3월까지 1분기에 지금 반도체 관련된 실적들을 좀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기대치보다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서버형 메모리나 이 PC용 메모리 전부 다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실적은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런 종목들은 그냥 보유하시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아래쪽에 지금 11,550원 제가 지지서 말씀드렸는데 아마 깰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깨더라도 적어도 일주일간은 회복한지 보자라고 그랬는데 아마 지금 올라오는 모양을 봐서는 회복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신다면은 이번에 급락했던 9,850원 이 자리를 다시 지지선으로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인 목표 가격은 비중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를 잘 보시면서 지지가 되면 비중을 조금 더 추가하셔도 됩니다. 보시면서 목표 가격은 15,500원이 직전 저점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 좀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여기를 보는데 실제적인 목표 가격은 2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머티리얼즈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은 고려제약 종가에 매수할까 한다고 하시는데 할까요 말까요? 저요? 예. 전 반대입니다. 예, 반대요. 결론은 반대고요. 예. 왜 그러냐면 이 종목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치료제 때문에 주가가 한번 올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가에서 사실은 우량주를 사셔야 되고 또 기대가치가 높은 종목을 사셔야 올라갈 때 지금 오늘 그런 종목은 제가 말씀드린 어제나 오늘 저점이 나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량주는 뭐 우리 이 전문가님하고 생각이 똑같은데 속된 말씀이지만 조금 손해봐도 견뎌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안하지 않거든요. 그게 우량주라고 하는 건데 이미 뭐 그런 업력이나 이런 게 쌓은 거죠. 사업이라는 게 공장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요. 또 사업을 공장 가동하고 뭐 부지 사고 기계 사고 사람 고용하고 이게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우량주 쪽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종목은 반대하는 이유가 이미 테마로 엮었다가 내려오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만약에 이게 갑자기 줄어든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오르는 게 아니라 더 빠집니다. 이미 그것을 금년도 1월 30일 날 27일 날 테스트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유 종목 진단도 이 종목이 테스트를 한 거라고요. 우리 진단시약이나 치료제 테스트하는 거 똑같습니다. 임상 1상 이상은 임상 1상 이상은 제약이 효능이 있나 없나 이걸 테스트하고 임상 3상은 인체에 부작용이 없나 그래서 디테일하게 하는 겁니다. 임상 1상, 2상하고 3상은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미 이 종목은 임상 1상 이상에서 기대까지 오른 거지 3상까지 못 가니까 주가가 빠진 거거든요. 저는 매수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셨는데 절대 반대입니다. 매수 반대 말씀해 주셨고요. 자, 미래생명자원 3,200원에 비중 3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하셨어요. 이 종목은 이제 동물용 사료기업인데 사실 펀더멘탈은 그냥 쏘쏘입니다. 매출액 조금 늘어도 영업이익이 주는 형태로 가면서 전체적으로는 좀 실적이 조금씩 나빠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부분은 안 돼요. 어쨌든 지금 현재는 박스권에 있어야 될 종목이 시장과 함께 좀 밀려 내려왔고 펀더멘탈이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반등은 이런 데서 이제 선별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정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매수하신 가격까지 좀 장기간 보유할 거냐 아니면 이번 반등을 활용해가지고 종목 교체를 할 거냐라는 부분을 결정하셔야 되는데 종목을 교체할 수 있는 라인은 오르면 2,450원 1차적으로 좀 보이는 가격대입니다. 그러니까 2,450원 정도 왔을 때 종목을 교체하시는 전략이 일단 저는 좀 더 좋아 보이고요.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을 참 장기간 보유하겠다라면 이 반등 이후에 다시 반락을 거쳤다가 기간종 이후에 3,200원 매수하신 가격까지 목표가인데 일단 2,450원 종목 교체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미래생명자원 이야기 나와봤고요. 다음은 한국전력 19,900원의 비중 절반.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19,900원에 한국전력. 제가 오늘 아침에 그냥 단기로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료 카톡방에서. 제가 없는 말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닌데 19,900원은 일단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런데 비중이 50%가 지금 문제거든요. 50%가 아니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안 되고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해가지고 19,900원에서 21,000원 비중을 제 개인적으로 장기로 가져가신다면 10%나 5% 정도가 딱 맞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이 지금 여러 가지 악재가 있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코로나 대책 때문에 정부에서 뭐 부가세 6개월 면제 소상공인 이런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 종목이 이 작년도 11월, 12월 요 가격이 올라간 뭐 이 종목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요. 뭐 말씀 안 이게 올라간 이유가 정부에서 원래 그 4월 총선 지나고 나서 산업능 전기요금을 올린다고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올라간 건데 이제 그게 말씀드린 코로나 때문에 하락을 했습니다. 악재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보는 정부의 그 경기 부양책에 좀 심혈을 기울인다면은 올해 하반기 아니면 4월 15일 날 국회의원 총선거 끝나도 전기요금은 오르지 않을 걸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매수 가격 19,900원에 50% 사셨는데 가격이 19,000원하고 이제 22,000원에 매도를 다 하시고 10%도 아니고요. 5%만 가지고 계시자고요. 그게 맞는 거고 다른 종목 많으니까요. 이 방송 더 보유 종목만 들으시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그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부도날 확률은 뭐 제로에 가깝다. 그러나 그게 꼭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전력 들어봤고요. 자, 22분, 23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산네트워크스 지금 7,250원에 비중 15%. 여기도 뭐 5G 관련 종목이죠. 네. 다산네트워크스는 5G 관련된 네트워크 통신 장비 업체인데 5G로 분류는 되어 있는데 5G 혜택은 거의 실질적으로 못 받았던 종목이에요. 네. 이제 그게 바로 실적으로 대변이 되거든요. 작년에 5G 관련된 종목들 같으면 거의 뭐 KMW를 비롯해 나머지 종목들도 실질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사실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작년 실적 증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분류는 네트워크 통신장비업체로 분류됐지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는 않는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번 급락장에서 이 5G 종목들이 버틸 때도
별로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반등은 좀 크게 나오는데, 자, 이제 이럴 때 고민이 뭐냐면, 이제 이런 종목을 들고,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방법은 이제 지금 현재 이번에 내려왔던 3,735원, 여기가 최저가를 놓고, 7,250원 이제 본전까지니까, 목표 가격은 본전가 살짝 상향하는 수준 8,000원까지 들고 버티는 방법인데, 사실 그 방법보다는 차라리 여기서 종목을 한번 교체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반등을 활용해서 5G 내에 주도주 쪽으로 서진 시스템이나 KMW나 이노와이어리스 쪽으로 차라리 종목을 교체해보는 것도 괜찮다. 교체 가격은 6,130원 정도 반등을 줬을 때 종목을 한번 교체해보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산네트웍스 이어지는 종목은 삼성전자. 다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매수 네. 어떤가요 하셨어요? 네, 뭐 좋은 그 보유 종목 의뢰하셨습니다. 지금 시각이 3시 24분입니다. 오늘 종가에 비중 30% 중에서 15%를 매수하시고, 내일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오늘 가격에 45,000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내일 조정이 나오면은 오늘 시초가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어제 종가 부근이 아주 최후의 마지노선이라고 보는데, 업황은 돌아서고 있다. 반도체 업황.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외국인들이 쇼커버가 나오면은 단기적으로 못 가도 55,000원 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여기서 100% 매수하시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고, 일단은 오늘 종가에 30% 중에서 1억이면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이제 1,500만 원을 투입을 하시는데, 내일 아침에 아니고 이제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나머지 이 부분 15%를 분할해서 매수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 비중 조절은 다음에 또 이 자리에서 의뢰를 하시면 제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서키트 11,500원의 비중 20%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오늘 뭐 추가 매수 오늘 정도에 할까, 월요일도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워낙 큰 폭으로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대부분 관심사가 지금 현재 나 있는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조금 비중을 늘리는 게 어떨까라는 부분을 보는 건데, 사실 이제 단기적인 오히려 비중이 없으신 분들이 뭐 오늘 오전 정도나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 관점에서 들어갔다 나오는 건 괜찮은데, 비중이 있으신 분들의 추가 매수는 조금 신중하실 필요가 좀 있죠.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첫 반등이기 때문에, 첫 반등은 좀 강할 수 있지만 시장의 위쪽에 매물이 그동안 급락하면서 너무 많이 쌓였기 때문에 과연 이게 외바닥으로 보이지 않는 반등이 나올 수 있냐라는 부분을 보신다면 조금 회의적이거든요. 그러면 또 상승 이후에 눌리는 뭐 과정을 거쳐야 되고 다시 대반락 과정을 거친다라고 보면 적어도 이중 바닥이나 기간 조정을 받을 때 추가 매수를 좀 고려하시는 게 좋겠다. 물론 기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지금 샀다가 또 팔았다가 다시 샀다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좀 하기 어렵다라는 부분 말씀 좀 드리겠고요. 기술적으로 보시면 이번에 5,000원 정도 찍었죠. 여기를 이제 더 밀리진 않을 겁니다. 코리아 서키트가 뭐 펀더멘탈이 이 정도 무너질 종목은 아니니까. 다만 이제 1차적으로 반등 줬을 때 시장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올라갔을 때 지금 매물대에 걸리면 9,300원 정도에서는 아마 또 걸린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좀 관점으로 보시고요. 이 이후에 지금 눌려지는 과정까지 보시고 위쪽으로 다시 좀 기간 조정 이후까지 멀리 보신다라면은 목표 가격은 13,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리아 서키트까지 들어봤고요. 예상 체계 지수 이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뭐 시원시원하게 오르네요. 1,600까지는 못 가도 오늘 1,565까지는 올라왔고요. 세 자릿수의 상승이 오랜만에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6%, 7%대 동시호가에서는 살짝 상승폭이 줄어들긴 했는데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3분 정도 남아서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예, 보시는 것처럼 뭐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오랜만에 이런 끝까지 강함을 이어가는 장세를 오랜만에 볼 수 있었고요. 다음 볼까요? 개인, 기관 사고 외국인 파는데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선물 시장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이 지금 오후 들어서 매수 물량을 좀 늘려가면서 오늘 시장을 좀 함께 끌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무려 5%, 6% 가까이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두 자릿수 상승, 삼성전자 우선주도 올라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7%, 네이버 잘못 보면 이제 코스닥의 시가총액 10위권 밖의 종목들인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자, 셀트리온, LG화학, LG생활건강, 현대차, 삼성물산, LG화학, 뭐 삼성 SDI, 그리고 LG노텍 상한가입니다, 지금. 이 대형주들이 오늘 지금 어마어마한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10거래일 이상 지금 계속해서 밀린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 상승해도 한 3거래일, 2거래일 하락분을 만회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다음 주에도 힘을 내주기를 함께 또 바라보도록 하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또 9% 뭐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달리네요. 다음 보도록 하죠. 467 현재 포인트 장중 고점 마감이 예상되는데 어제 10%가 넘게 빠졌었는데 그래도 오늘 많이 돌리네요. 절반 이상 그리고 90%까지 지금 돌려놓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좀 보도록 하죠. 자, 보시는 것처럼 기관 외국인의 동반 매수, 개인은 팝니다. 외국인이 이번 주에 보시면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삽니다. 외국인이 어제까지 3,057억 원 샀거든요. 오늘까지 합치면 3,600억 원 이상을 지금 매수하는 것으로 잡히고요. 기관도 어제까지 688억 원을 매수 중인데 오늘도 괜찮네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급등, HLB 급등, 모두 다 급등, CJENM 10%대 두 자릿수까지 상승폭 키웁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자, KMW, 시젠, 휴젤, 뭐 SK머티리얼즈, 헬릭스미스 다 올라가는데 시젠이 조금 아쉬운 건 그동안에 하락장에서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예, 힘들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만큼 힘들었던 주를 만약에 찾자면 한 10년 전으로, 한 11년 전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근래 보기 힘든 장이었고요.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주? 예, 다행히 그래도 오늘 급반등 마감한 게 좀 다행이라 생각을 했고요. 어제 우리가 급락할 때 이런 급반등이 예상된다는 부분이 단순히 위로 차원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에서는 분명히 공매도 쇼크버링이 들어올 수 있다. 사실 오늘 급등이 이렇게까지 나오겠냐라는 부분을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13% 뛸 수 있는 날도 있고 목표가와 괴리가 있지만 10% 넘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은 순수하게 매수가 아니고 보통은 우리가 금융위기 때를 봐도 이렇게 쇼크버링이 강하게 들어오는 날은 이 정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급락이나 급등은 항상 손절이나 쇼크버에서 나온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장인데 이 쇼크버에 불을 당긴 거는 장 초반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통화수합 체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떤 거시경제적인 측면을 제외하고라도 가장 수급적인 부분에서 그동안 우리 시장에 공매도를 강하게 했던 기관이나 외국인들에게 가장 큰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이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양적 완화 금액을 늘리거나 혹은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이번에 통화수합 체결보다 강하지는 못하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렸는데 바로 그 부분이 오늘 이제 급등을 이뤄냈던 가장 큰 요인이고 이 급등은 공매도 쇼크버링에 의해서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보통 우리가 바닥을 어느 정도 단기 바닥이 나올 때 공매도 쇼크버링이 나오면서 시장에 좀 안정을 찾아서 순수 매수도 같이 이어지면 좋겠지만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순수하게 공매도 쇼크버링에 의해서 상승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주가적인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진입을 하시거나 공격적으로 매수할 때는 아직은 전혀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우리가 금융위기 때 보더라도 이런 급등락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습니다. 공매도 쇼크버링이 들어올 때는 또 급등을 했다가 또 뉴스가 나빠질 때는 또 급락을 했다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변동성이 차차차차 줄어들면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바닥 확인이 가능한 시점이 오거든요. 그 부분은 아만 봐도 우리가 예상하는 시점은 어떤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의 PR 10배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을 얘기하기보다는 코로나19가 유럽과 미국에서 통제가 어느 정도 된다라는 점이 대두될 때라는 점을 보신다면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급락이 빠르면 급등도 빠르다라는 증권의 규정은 제가 볼 때는 100%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번 시장도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이번 이제 반등을 보셨듯이 내려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도 겁나게 올라갑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서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은 현금화를 할 부분이나 지금 현금화를 할 부분은 많이 지났습니다. 그 부분보다는 저와 데이비드 김 전문가는 얘기했듯이 종목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계속해서 옮기는 작업이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반등이 2%, 3% 오늘 장에서 증명이 됐잖아요. 오늘 시장보다도 등락이 못한 종목들은 버릴 종목이고 시장보다 강한 종목은 교체를 해야 될 종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금화는 늦었지만 그런 종목 쪽으로 계속해서 시장이 하락할 때 교체를 해야 4월, 5월 반등이 나올 때 어느 정도 손실 회복이 됩니다.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꼭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희 이재원 전문가님 말씀하신 게 99% 맞습니다. 제가 1%만 추가로 드린다면은 우리가 US 달러하고 코리아 원인하고 그 FX, 포린 익스체인지 멤버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건 두 가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투기 공격하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 달러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떤 그런 그 금융에 동참을 한다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이제 투기 세력들한테 경고를 주고 여러분들이 어제 투매가 심리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럼 그 심리적인 안정감을 줬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선행성을 요구할 때는 그게 심리적인 안정과 심리적인 투매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하고 오늘 전혀 다른 것은 여러분들이 뭐 오늘 올라서 뭐 기분 좋으시겠지만은 저희가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준비하고 있다. 저금리 저유가에서 안정적인 유동성 폭발 장세를 준비하고 있다. 그걸 준비하고서 어제 투매 받으신 분하고 오늘 아침에 개장할 때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 뭐 이미 뭐 다 급등 나왔는데 그걸 준비하신 분들은 뭐 그나마 조금 손실을 회피한다든지 수익을 내시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는 것은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유럽하고 미국이 안정되고 또 이제 그 진단 키트하고 뭐 지금 바이러스 진단 시약을 여러 가지로 뭐 궁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완성되면요. 이거 그냥 2200 가요. 폭발 장세. 그러면 그때는 두려워서 또 못 쫓아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준비를 하신 분들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다음 주도 또 고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건 어제는 투매가 나왔고 아까 그 한미 통화 스와프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돼 있기 때문에 투기 세력에 관련된 경고 메시지나 여러분들도 안정감을 드리기 때문에 환율이 위에서 내려오면은 환차익 때문에 외국인들 매물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고생들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큰 시장이 돌아가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살 거냐 이제 그런 문제를 우리가 논하는 자리니까 좌우지간 이 서울경제TV 마지막 60분 승부를 많이 애청해 주시고 저희들이 또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60분의 승부보다는 이제 마감 임박. 마감 임박. 죄송합니다. 마지막 승부는 예전에 그 장동건 씨 나왔던.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드라마, 농구 드라마요. 재밌었는데. 자, 오늘 종가 좀 웃으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 급등도 많이 배고프죠. 아직 7.44% 올라왔습니다. 1566.15포인트 거래 마감됐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467.75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환율이 진짜 이틀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움직였죠. 어제 올라간 부분 다 돌렸네요. 1246원 50전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좀 정리를 주간으로 해드리자면 코스피가 오늘 올라와도 주간으로 11.59%가 빠졌고요. 코스닥은 10.73%가 지금 하락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도 뭐 비슷하게 두 자릿수 하락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조금 다음 주에도 계속 올라줘야 될 것 같은데 종목 하러 갑니다. 0307번님 A스토리 1,400원에 비중 40% 어떻게 할까요? A스토리 궁금한 종목입니다. 제가 보유 종목 진단 신청하신 0307분이 그 40%를 보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목이 그 방송 프로그램 콘텐츠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고요. 공모가가 여기 보여드리는 14,300원입니다. 2019년도 7월 중순에 공개 상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다음에 제가 공모가를 왜 걸어내냐면 딱 이틀간만 공모가를 상회하고 그 계속 그 이하에 있고 또 이게 특례 상장이면은 3개월 동안 공모가 70%에서 공모 주관사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그 기간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4,000원에서 7,000원까지 지금 50%가 하락을 해가지고 오늘 반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중이 지금 40%라서 이 종목이 뭐 여러분들 아시는 세 번째는 그 최근에 나온 킹덤, 넷플릭스 하는 킹덤을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킹덤 아실 거예요. 그 조선시대의 그 좀비에 관련된 드라마인데 재밌대요. 재밌다고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뭐 그 기대감이 아직은 살아있다 보고 왜 그러냐면 이제 킹덤 3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종목이 중국의 탄센트 계열사하고 콘텐츠 협약을 하고 있어요. 반등이 나올 걸로 보는데 지금 1,400원에 40%를 매수하셨다는 것은 이 업종에 계신 분이 아닌가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킹덤에 관련된 그 생각과 저기 보여지는 주가가 이게 디스크리펀시가 안 맞아버리니까 지금 전화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비중 안 늘리시고 오늘도 반등이 크게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호재가 나왔는데 이게 저기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대형 호재가 나왔는데 못 가면은 이게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게 주식이라는 게 못 가면 내려가는 논리입니다. 이게 그 호재가 안 나왔는데 제가 이제 이 신청하신 분이 어떤 생각으로 이걸 구입을 하셨냐 40%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호재가 나왔는데 그 반응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호재가 아니라는 거라든지 다른 어떤 그 킹덤에 관련된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적다 이런 걸 그 주가가 얘기하는 겁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아마 이 종목을 배팅을 하셨는데 오히려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왔으니까 좀 허망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은 추가 매수를 중지하시고 일단은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반도체나 2차전지 5G를 이 전문가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쪽으로 종목 교체를 좀 생각을 해보시는데 당장 서두르실 게 아니고 아까 14,000원하고 50% 하락한 7,000원 부근에서 여기 갭이 나왔습니다. 갭이 나왔다는 것은 이게 매꾸러 간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7,000원 전후에 되면은 비중 40% 중에서 한 15% 정도 뭐 그 정도만 정리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종목으로 교체를 시간을 두고 저점에서 하셔가지고 가져가시는 게 합당한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감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A스토리 자세하게 또 해주셨고요. 비중이 많으시다고 했어요. 예, 에코프로비엠 77,000원에 비중 8%.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이분은 이제 이전에 상담 좀 하셨는데 제가 항상 좀 이분 진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77,000원은 좋은 위치에 사셨고 그렇죠. 비중도 높지 않은데 그대로 유지를 잘 하셨다는 부분은 사실 이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지금 만약 시장이 좀 안정되는 이 구간에서 좀 추가 매수로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비중을 많이 실으셨던 분들은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목표가도 낮아집니다. 대신에 이제 비중도 낮게 잘 유지를 하셨기 때문에 내일 정도, 월요일 정도 양봉이 좀 나오면은 조금은 비중을 조금 추가 매수 하셔도 됩니다. 에코프로비엠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뭐 2차전지 양극화 물질과 관련해가지고 일본에 이어서 NC에 관련된 파트에서 뭐 세계 2위 정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떨어질 때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이제 잘 버티다가 급하게 떨어졌던 이유는 코로나19의 유럽 확산 이 부분이 결정타였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전기차 관련된 공장들이 멈춰섰고 그러면서 이제 2차전지 관련된 공장들도 유럽 쪽에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표님 좀 전에 말씀하셨죠. 그 부분 때문에 결정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가 거기서 확 어떻게 보면 내려앉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단기적인 악재는 맞지만 2차전지와 5G는 절대적으로 안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분명히 주도 섹터에 들어올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기술적인 부분은 위쪽에서 추가 매수 안 하고 잘 버티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1,800원 여기 지지 확인하시고 월요일 정도 양봉이 하나 더 나오면 이후에 조정받을 때 조금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하셔서 목표 가격은 1차는 일단 9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9만 원대 만약에 반등을 주고 올라오게 되면 절반 정도 매도한 이후에 좀 더 보자. 아마 대부분의 지금 느끼시는 분들이 뭐냐면 목표가와 지금 현재 주가 간의 괴리감이 굉장히 클 겁니다. 저기까지 가능할까 싶지만 오늘 보신 것처럼 어제도 말씀드렸죠. 내려갈 때 그만큼 내려가면 올라갈 때도 10% 20% 올라가는 날이 온다라는 말을 감안하시면서 목표가까지 괴리감이 크지만 목표가까지 잘 유지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까지 종목 상담 마치도록 하고요. 두 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1577-7451번 전화 주시면 자세한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정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